나는 관절외과 의사입니다. 지금까지 제 경력 동안 12,000명이 넘는 노인 환자들을 수술해 왔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흔한 건강한 운동이 60세 이후 수백만 명의 무릎, 고관절, 척추를 조용히 파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수십 년 동안 우리는 이런 말을 들어왔습니다. 걷기가 최고의 운동이라고요. 심장을 지켜주고 다리를 튼튼하게 하고 평생 움직일 수 있게 해준다고요. 하지만 지금 전 세계의 수술실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매일 걷는 노인들, 심지어 하루 1만 보를 꾸준히 걷는 사람들조차 무릎 골절, 관절 염증, 연골이 닳고 닳아 뼈끼리 사포처럼 서로 갈리는 심각한 손상으로 수술실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의 신화를 믿도록 속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신화는 매우 돈이 되는 사업입니다. 전 세계 걷기 피트니스 웨어러블 시장 규모는 연간 3천억 달러에 이릅니다. 신발 브랜드, 활동량 추적기 회사, 제약 회사들은 걷기만 열심히 하면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믿음이 유지될 때마다 돈을 법니다. 진실은 이렇습니다. 정형외과와 혈관의학의 과학적 근거에 따라 근력을 되찾고 관절을 보호하며 수십 년 더 오랫동안 움직일 수 있게 해주는 움직임은 단 5가지 뿐입니다. 수천 가지의 운동 방식이 존재하지만 근력, 균형, 지구력, 유연성을 모두 고려했을 때 근육 손실을 되돌리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며 골절 위험을 40% 이상 낮추는 것으로 임상적으로 입증된 외과 의사가 승인한 구체적인 5가지 동작만이 존재합니다. 이 영상에서 우리는 걷기를 능가하고 관절을 재건하며 어떤 약이나 러닝머신보다도 빠르게 근육 손실과 싸우는 이 5가지 수술의사 추천 운동을 공개할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특히 2번째 운동은 여러분이 가장 놀라게 될 부분일 것입니다. 너무나 단순한 동작인데 일본의 병원에서는 이 동작 하나만으로 수술 후 회복 중인 노인 환자들의 다리 근력을 일반적인 물리치료보다 40% 더 빨리 회복시키고 있습니다. 자, 이제 더 이상 시간을 끌지 않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정형외과 의사들이 걷기보다 안전하고 2배 더 많은 근육을 단련하며 무릎을 평생 지켜준다고 말하는 첫 번째 운동입니다. 5번, 점진적 난이도 조절이 가능한 벽 푸시업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푸시업이 젊은 운동선수나 군인들을 위한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벽 푸시업은 오늘날 노인들에게 존재하는 운동 중 가장 과소평가된 운동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미국 스포츠의학회의 연구진이 60세 이상의 성인들을 대상으로 상체 근력을 연구했을 때 수정된 푸시업을 주 3회 실시한 그룹은 8주 만에 기능적 근력이 34% 증가한 반면 걷기만 한 그룹은 7% 증가에 그쳤습니다. 벽 푸시업의 뛰어난 점은 한 번에 여러 근육을 동시에 사용한다는 데 있습니다. 가슴, 어깨, 삼두근은 물론이고 무엇보다도 넘어짐을 방지하는 핵심인 코어 안정화, 근육을 함께 사용합니다. 상체 근력은 여러분이 발이 걸려 넘어지려 할 때, 몸을 지탱하거나 의자에서 몸을 밀고 일어나거나 장을 들고 다닐 수 있는지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벽 푸시업은 몸을 안전하고 통제된 자세로 유지한 상태에서 중력에 대항하는 저항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부상 위험을 거의 없애면서 효과를 볼 수 있는 운동입니다. 시작 자세가 매우 중요합니다. 벽에서 팔 길이 정도 떨어져서 서세요. 손바닥을 어깨 높이, 어깨 너비로 벽에 평평하게 댑니다. 그 다음 코가 벽에 거의 닿을 정도로 상체를 천천히 숙여 앞으로 기울였다가 다시 처음 자세로 몸을 밀어내며 돌아옵니다. 이때 머리부터 발 뒤꿈치까지 일직선을 유지하고 동작 내내 복부에 힘을 주어 코어를 계속 활성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근력이 붙어갈수록 벽에서 한 걸음씩 더 뒤로 물러나 서보세요. 각도가 커질수록 중량과 저항이 증가합니다.
클리블랜드 클리닉의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후에도 상체 근력을 유지한 사람들이 회전근개 손상의 위험을 41% 낮춘다고 합니다. 회전근개 손상은 한 번 발생하면 어깨 기능, 저하, 통증, 활동 제한 등 연쇄적인 문제를 유발하기 때문에 특히 중요합니다. 68세에 은퇴한 교사 마거릿은 예전에는 피클병 뚜껑 하나 제대로 못 열 정도로 힘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매일 벽 푸시업을 시작한 후 한 달이 지나자 아무 문제 없이 병을 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운동은 상완과 어깨의 골밀도를 높이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 부위는 골다공증에 특히 취약한 부위인데 6개월간 꾸준히 실시했을 때 골광물질 밀도가 2.8%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우리 근육은 이런 종류의 저항 운동을 필요로 합니다. 왜냐하면 걷기는 주로 하체 위주의 운동이기 때문에 상체는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약해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상체가 약해지는 것이 바로 많은 노인들이 하루 일상 속에서 머리 위에 찬장을 열거나 무거운 문을 밀어 열거나 물건을 들고 옮기는 일이 점점 더 힘들어지는 이유입니다. 걷기에서 이처럼 목표를 겨냥한 저항 운동으로 넘어가는 과정이 처음에는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지만 지금부터 소개할 나머지 4가지 운동이 서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면서 몸을 단계적으로 강화해 줄 것입니다. 4번 의자 스쿼트 앉았다 일어나기 속도 조절 버전입니다. 의자 스쿼트는 60세 이후에 할 수 있는 운동 중 가장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운동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루에도 수십 번씩 무의식적으로 반복하는 동작, 바로 앉았다 일어나기 동작의 근육을 직접 단련하는 운동이기 때문입니다. 노화와 신체 활동 저널에 발표된 포괄적인 연구에 따르면 정기적으로 의자 스쿼트를 수행한 노인들은 앉았다 일어나기 수행 시간이 43% 향상되었고 2년 동안 이동장애가 발생할 위험이 38% 감소했습니다. 이 운동은 단지 다리가 튼튼해지는 것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엉덩이 근육, 햄스트링, 허리 근육 등 몸 뒤쪽 전체 체인을 동시에 사용하게 되고 이를 통해 균형감과 고유 수용감 각몸이 공간에서 어디에 위치하는지 느끼는 능력도 함께 훈련됩니다. 허벅지 앞쪽 근육대 퇴사두근은 나이가 들면서 가장 빠르게 근육량이 줄어드는 부위 중 하나로 아무런 훈련이 없을 경우 50세에서 80세 사이의 근육량이 최대 40%까지 감소할 수 있습니다. 이 심각한 감소가 바로 나이가 들수록 낮은 의자나 변기에서 팔에 도움 없이 일어나기가 점점 힘들어지는 이유입니다. 의자 스쿼트는 이러한 근육들을 안전하게 거의 누구나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직접 겨냥합니다. 정확한 방법은 이렇습니다. 튼튼한 의자 끝에 앉은 자세에서 시작합니다. 발은 골반 너비로 벌리고 발끝은 살짝 바깥쪽을 향하게 둡니다. 양팔은 가슴 위로 교차하거나 앞으로 뻗어 팔의 반동에 의존하지 않도록 합니다. 그 다음 가슴을 세우고 척추를 중립 위치로 유지한 채 발 뒤꿈치로 바닥을 밀어내는 느낌으로 일어섭니다. 이제 중요한 부분은 다시 앉을 때입니다. 의자로 내려갈 때 34초에 걸쳐 천천히 앉도록 합니다. 이처럼 내리막 구간을 천천히 통제하는 동작을 편심성 운동이라고 하는데 이런 방식은 빠르게 덜컥 앉는 동작보다 근육 활성도를 극대화하여 근육을 더 빠르게 키우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립노화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편심성 훈련은 일반 속도 운동에 비해 근육량 증가 효과가 약 10% 더 크며 심혈관에 주는 부담은 더 적기 때문에 심장 질환이 있는 노인에게도 상대적으로 안전한 방식입니다. 71세의 할아버지 로버트는 원래 리클라이너 소파에서 혼자서는 일어나기 어려워 늘 도움을 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3개월 동안 매일 의자 스쿼트를 연습한 이후로는 손 도움 없이도 앉았다 일어나기를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되었고 손주들과 바닥에서 함께 놀 수 있게까지 되었습니다. 이 운동은 여러분이 매일 하는 모든 동작 의자에서 일어나기, 앉기, 계단 오르기,
자동차에 타고 내리기. SE는 바로 그 근육들을 강화합니다. 여러분의 독립성은 결국 하루에도 여러 번 자신의 몸무게를 들어올리고 내릴 수 있는 근력이 얼마나 유지되어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신체적인 이점뿐만 아니라 하체 근력 향상이 인지 기능 향상과도 연관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하체 운동을 할 때 증가하는 뇌혈류가 뇌의 가소성 새로운 연결을 만드는 능력을 촉진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낙상에 대한 두려움은 종종 악순환을 만듭니다. 넘어질까 두려워 움직임을 줄이고 덜 움직이니 근력이 약해지고 근력이 약해지니 실제로 넘어질 위험이 더 커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 운동은 이 두려움을 정면으로 다루는 운동입니다. 3번, 점진적으로 난이도를 높여가는 한발 서기 운동입니다. 균형 감각은 타고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균형은 언제든 나이에 관계없이 훈련을 통해 크게 향상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메이오 클리닉의 연구에 따르면 70세 이후에도 한 발로 10초간 서 있을 수 있는 능력이 향후 7년간 전체 사망률을 50%나 낮춘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즉, 한 발로 균형을 잡는 능력이 단지 낙상 위험뿐 아니라 얼마나 오래 그리고 얼마나 잘 살 수 있는지의 지표 역할을 한다는 뜻입니다. 한발 서기 운동은 세 가지 중요한 시스템을 동시에 자극합니다. 뇌의 전정기관 균형, 시각 시스템, 그리고 근육과 관절의 고유 수용 감각 시스템입니다. 이 운동을 꾸준히 연습하면 이 세 시스템이 함께 더 효율적으로 작동하도록 재조정되며 그 결과로 일상생활 전반에서 균형 능력이 향상됩니다. 특히 발목 주변의 작은 안정화 근육들은 접질림과 염좌를 막는 데 중요한데 나이가 들면서 운동량이 적어질수록 빠르게 위축되지만 이런 목표 운동에 아주 잘 반응합니다. 심지어 80세가 넘은 사람들도 꾸준히 하면 근력이 눈에 띄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시작은 아주 단순합니다. 부엌 조리대처럼 튼튼한 지지대를 옆에 둔 상태에서 서세요. 한 발을 바닥에서 2에서 3cm만 살짝 들어 올리고 나머지 한 발로 균형을 유지하며 10초 버텨봅니다. 영국 의학저널에 실린 한 연구에 따르면 하루 5분씩 한 발 서기를 연습한 노인들은 낙상 위험이 36% 줄어들고 보행 속도가 12% 빨라졌습니다. 보행 속도는 노인의 6번째 바이탈 사인 생체 징후라고 불릴 정도로 중요한데 인지 저하부터 심혈관 사건까지 여러 건강 결과를 예측하는 지표입니다. 가벼운 낙상 이후 집 밖에 나가는 것조차 두려워하던 74세 도로 씨는 6주간 균형 훈련을 한 후 자신감을 완전히 회복했고 이제는 직접 하이킹 모임을 이끌 정도가 되었습니다. 균형 운동은 단지 넘어짐을 줄이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뇌 영상을 보면 공간 인지와 협응력을 담당하는 뇌 부위의 회색질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균형을 자주 훈련할수록 뇌는 새로운 연결을 계속 만들어내며 이는 노년기에도 뇌가 충분히 변화 성장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2번, 저항 밴드를 이용한 로우 당기기 동작 자세화 등 근육 강화. 노인들에게 흔히 보이는 구분 등, 즉 앞쪽으로 구부정한 자세는 외형의 문제를 넘어서 의학적으로는 후만증이라고 불리는 심각한 상태입니다. 이런 자세는 호흡, 소화, 균형에 악영향을 주며 낙상 위험을 최대 45%까지 높입니다. UCLA의 한 대표적인 연구에 따르면 앞으로 과도하게 굽은 자세를 가진 노인들은 일상생활에서 도움을 필요로 할 확률이 3.47배 더 높았고 정상적인 자세를 가진 사람들보다 사망률이 44% 더 높았습니다. 저항 밴드 로우 운동은 정확히 이 문제를 겨냥합니다. 어깨뼈 사이의 능형근, 중부 승모근, 후면 삼각근을 강화하는데 이 근육들이 어깨를 뒤로 젖히고 척추를 바르게 세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걷기는 이런 자세 근육을 거의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등 뒤쪽 근육이 점점 약해지며 나이가 들수록 구부정한 자세로 굳어지게 됩니다. 등 근육은 중력과 오랜 습관 운전, 요리,
컴퓨터 작업 등으로 몸이 앞으로 쏠리게 되는 생활 패턴을 상대로 평생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표를 둔 훈련이 없으면 이 싸움은 필연적으로 지는 쪽으로 기울게 됩니다. 저항 밴드는 당기는 정도에 따라 저항이 점점 커지는 가변 저항을 제공하는데, 이는 사람의 근력 곡선에 잘 맞아 특히 노인에게서 전통적인 중량 운동보다 27% 더 빠른 근력 향상을 가져오면서도 관절과 인대에는 더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운동 방법은 간단합니다. 가슴 높이에 저항 밴드를 고정하고 한 발 뒤로 물러나 밴드에 긴장이 생기게 합니다. 그 상태에서 팔꿈치를 뒤로 당겨 밴드 손잡이를 갈비뼈 쪽으로 끌어당기면서 어깨뼈를 서로 가까이 모은다는 느낌으로 등을 조입니다. 마치 어깨뼈 사이에 호두를 하나 끼워두고 그 호두를 부숴버리겠다는 느낌으로 조이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해야 팔 힘만 쓰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자세를 잡아주는 등 근육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재활의학 및 물리의학 아카이브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저항 밴드 운동을 주 3회 실시한 노인들은 평균적으로 자세 지표가 3.2cm 개선되었고 만성 허리 통증이 58% 감소했습니다. 자세 개선은 단지 낙상 예방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폐가 더 많이 팽창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 호흡 기능까지 개선시키는데 실제로 폐활량이 23% 향상된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69세의 회계사 조지는 이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는 제대로 똑바로 서 있는 것조차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저항 밴드를 이용한 등 운동을 2달 정도 꾸준히 한 후 주변 사람들로부터 자세가 훨씬 젊어 보인다는 말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이 운동은 동시에 악력 손 힘도 강화시키는데, 악력은 언뜻 보기에는 별 관련 없어 보일 수 있지만 노인들의 전체 건강과 수명을 예측하는 가장 강력한 지표 중 하나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등 근육은 우리가 하는 거의 모든 동작에 관여합니다. 장을 잡아당겨 올릴 때, 물건을 들어 올릴 때, 울퉁불퉁한 길을 걸을 때, 균형을 유지할 때 등 거의 모든 움직임에 영향을 줍니다. 따라서 자세가 좋아지면 단순히 넘어짐만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자신감, 에너지 수준까지 연쇄적으로 모두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1번 운동은 지금까지 말한 모든 효과를 한 단계 더 끌어올리는 운동입니다. 1번, 신경회로를 다시 짜는 태극권 TAI 카이 움직임 패턴. 이 운동은 우리가 노화와 신체 기능 저하에 대해 알고 있던 거의 모든 상식을 뒤집습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진이 1200명의 노인을 5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 주 3회 20분씩 태극권을 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낙상 위험이 무려 47% 감소했습니다. 이는 근력 운동, 균형 운동, 걷기 등을 모두 합친 것보다 높은 수치였습니다. 하지만 태극권이 최고의 노인 운동인 이유는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태극권은 단지 근육을 강화하거나 균형을 개선하는 수준을 넘어 뇌의 운동 제어 패턴 자체를 재구성합니다. 다시 말해, 움직임을 더 효율적이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새로운 신경 경로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태극권을 꾸준히 하는 사람들의 뇌를 촬영해보면 운동을 조절하는 운동 피질,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 계획과 판단을 담당하는 전전두엽에서 회색질의 양이 증가한 것이 관찰됩니다. 느리고 부드러운 태극권 동작들은 체중 이동, 몸통 회전, 상하체의 협응을 끊임없이 요구하며, 이런 복합적인 움직임은 다른 어떤 운동보다도 신경계를 강하게 자극합니다. 걷기가 같은 패턴을 반복하는 단순한 운동이라면 태극권의 각 동작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뇌는 매 순간 새로운 움직임을 인식하고 이에 적응해야 합니다. 이런 변화와 다양성이 바로 노년기에도 신경 가소성을 자극하는 핵심 요인입니다. 또한 태극권의 명상적인 요소는 코르티솔 스트레스 호르몬을 최대 31%까지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근육 손실과 인지 저하를 가속화하는 주요 요인입니다.
원래 단기적인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몸의 스트레스 반응 시스템이 나이가 들수록 상시 켜진 상태가 되어 체조직을 분해하고 면역 기능을 억제하게 됩니다. 태극권은 부드러운 움직임과 호흡 집중을 결합함으로써 이 스트레스 반응을 끄고 부교 감신경 휴식 회복 모드를 활성화하여 몸이 스스로 치유 모드에 들어가도록 돕습니다. 에모리 대학의 한 혁신적인 연구에 따르면 70세 이상 태극권 연습자들의 반응 속도는 일반인보다 20살 이상 젊은 사람들과 비슷한 수준이었으며 10년간의 추적 연구에서 비연습자보다 보행 속도를 32% 더 잘 유지했다고 합니다. 태극권은 고유 수용 감각을 극적으로 향상시키기 때문에 꾸준히 연습한 사람들은 눈을 감은 상태에서도 일반인이 눈을 뜬 상태만큼 균형을 잡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뉴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에 실린 연구에서는 태극권이 무릎 골관 저렴을 가진 노인들에게서 통증 감소와 기능 개선에 있어 전통적인 물리치료보다 더 큰 효과를 보였고, 그 효과가 연습을 중단한 후에도 몇 개월간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태극권은 체중부하 운동이기도 해서 골밀도를 연간 2.6에서 6%까지 증가시키는 반면 운동하지 않는 노인은 매년 약 1%씩 골밀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두 차례의 낙상 이후 태극권을 시작한 77세 노인은 지난 3년 동안 단 한 번도 넘어지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50대 때보다 몸이 더 우아해진 느낌이라고 합니다. 태극권은 특별한 장비도 필요 없고 체력 수준에 맞춰 얼마든지 강도를 조절할 수 있으며 연습하면 할수록 그 효과가 누적되는 운동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뇌는 새로운 움직임 패턴을 갈망합니다. 태극권은 안전한 틀 안에서 무한한 변형과 변화를 제공하며 그룹 수업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사회적 교류라는 또 다른 이점을 제공합니다. 실제로 태극권 그룹에 참여하는 노인들은 혼자 운동하는 노인들에 비해 우울증과 인지 저하의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인 운동의 혁명은 더 열심히, 더 멀리 걷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더 똑똑하게 운동하는 것, 즉 노화로 인해 취약해지는 신체 부위와 시스템을 정확히 겨냥하면서도 신경계와 기능적 독립성을 동시에 지켜주는 운동을 선택하는 데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한 5가지 운동을 함께 조합하면 노화로 영향을 받는 거의 모든 주요 시스템은 근육 강도, 균형 자세, 협응력, 뇌 기능을 두루 강화하는 종합적인 프로그램이 됩니다. 연구 결과는 압도적이고 일관됩니다. 저항운동, 균형훈련, 심신통합운동, 예를 들어 태극권을 생활에 꾸준히 포함하는 노인들은 단지 오래 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움직이며 의료비를 줄이고 이전 세대에서는 상상하기 힘들었던 삶의 질을 누립니다. 나이 들면 그냥 자연스럽게 쇠퇴하는 것이고 걷기만 해도 충분하다는 옛 모델은 이미 끝났습니다. 우리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목표를 둔 운동은 노화의 많은 측면을 되돌릴 수 있고 잃어버린 근육을 다시 키우고 뼈를 강화하며 실제로 뇌를 다시 배선하여 움직임과 인지를 개선할 수 있다는 사실을요. 이제 선택지는 운동하냐, 안 하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저 현 상태를 유지하는 운동을 할 것인가, 아니면 쇠퇴를 실제로 되돌리고 회복력을 키우는 운동을 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이 운동들을 시작하지 않고 보내는 하루하루는 근육이 계속 줄어들고 균형이 더 나빠지고 낙상 위험이 커져가는 날입니다. 반대로 오늘이라도 이 운동들을 시작하는 순간 여러분은 그 과정들을 거슬러 올라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80대, 90대, 그 이후까지 여러분을 지탱해줄 더 강하고 유능한 몸을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죠. 궁금한 점이 있거나 직접 경험한 것들을 나누고 싶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우리는 항상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